경북 봉화 청량산 두들마을. 심동출 할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바로 옆에서 정경래 할머니가 허리에 손을 얹고 한마디 던져요. 영감, 그 손 아프다 하더니 또 패? 안 패면 뭘 먹고 사노? 장작이 연탄이가, 기름이가. 아이고, 둘이서 사는 마을에 그렇게 패면 나무가 남겠어요? 나무는 산이 키우고 나는 그냥 죽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었어요. 두들마을의 웃음소리가 산을 넘어 퍼져나갔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하루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 같이 시작해 볼게요. 구독 버튼 먼저 눌러두시고요. 아침마다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구름부터 거쳐요. 경북 봉화군 청량산 자락. 서울에서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야 닿는 이 깊은 산골에서는 구름이 사라지는 것도 꼭 연기처럼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져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요. 그 아래 작은 마을 하나가 산품에 안겨 있는데 그게 바로 두들마을이에요. 이곳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숲으로 이루어진 고장이에요. 그러니 어디를 봐도 살아있는 풍경화가 펼쳐지는 셈이죠. 특히 기암절벽이 12봉우리를 이루며 낙동강 상류에 우뚝 솟아오른 청량산은 사람들이 작은 금강산이라고 부를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해요. 그리고 바로 그 산 아래 그림 같은 풍경 속에 꼭꼭 숨어있는 두들마을에는 딱 2가구가 살고 있어요. 2가구예요.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이 딱 2집뿐인 마을. 면사무소도 없고 가게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대신 하늘이 넓고 공기가 맑고 밤하늘에 별이 쏟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심동출 할아버지가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딘 건 7살 때예요. 기차도 버스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보따리를 싸들고 형님 손을 잡고 산길을 걸어서 왔대요. 지금은 도로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좁은 산길을 그 작은 발로 꾸역꾸역 올라왔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6번 바뀌는 동안 7살 소년의 얼굴에는 주름꽃이 탐스럽게 피었어요. 7살 먹었더라도 이건 다 나이로 왔어. 그때는 뭐 기차가 있나, 버스가 있나. 걸어오는데 보따리 좀 싸지고 오는데. 할아버지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참 묘해요. 힘들었던 기억인데도 웃음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추억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고생스러웠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되고 추억이 되면 웃음이 되더라고요. 정경래 할머니는 두들마을의 2집 중 한 집의 안주인이에요. 할머니가 이 마을 사람이 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그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은 일과가 있어요. 바로 땔감 마련이에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연탄이나 기름으로 난방을 하는 곳은 연료를 사다 쌓아두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장작을 떼는 집은 달라요. 여름에는 하루에 1~2번, 겨울에는 2번 이상, 때로는 더 많이 불을 떼야 해요. 그 장작을 쌓아두고, 패고, 나르고, 다듬는 일이 전부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름에는 이제 1번 떼는 게 뭐, 하루 저녁 1번 떼는 게 뭐, 하루 2번도 되고요. 겨울에는 2번 떼는 거 더 떼야 돼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막 뜨끈하게 쌓아놔야 되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진짜 다른 거 뭐 연탄이나 기름이나 떼면은 힘이 덜 들지만 이런 나무 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 말투가 어찌나 담담한지 몰라요. 30년을 해오셨으니까
이미 그게 일상이 된 거잖아요. 불평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해 보였어요. 두들마을에 몇 년 전 획기적인 물건이 하나 생겼어요. 도르래예요. 도시 사람들은 도르래가 뭐가 대단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마을에서 도르래는 정말이지 혁명이에요. 마을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최첨단 문명의 이기라고요. 왜냐고요? 이 마을은 경사가 심한 산길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전에는 무거운 장작을 전부 지게에 지고 그 가파른 길을 오르내렸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숨을 헉헉거리며 산길을 올라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르래에 장작을 걸면 위로 두둥실 올라가요. 할머니가 아래에서 줄을 잡고 할아버지가 위에서 받으면 돼요. 도르래가 생기기 전 할머니는 한 달 동안 하루에 한두 짐씩 직접 메고 날랐대요. 그런데 지금은 도르래 하나로 그 수고가 확 줄었으니 이게 명품 가전제품보다 더 값진 선물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도르래로 올라온 장작을 받아서 적절한 크기로 손질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능숙한지 척척 패내는 솜씨가 30년 장인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쌓아놓은 장작 더미를 보고 있으면 웬만한 노후 자금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두들마을에서 평지는 사치예요.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땅이 생기면 그게 바로 밭이 돼요. 그것도 경사진 비탈을 따라 이어지는 계단식 밭이에요. 트랙터요? 소요? 그런 게 들어올 수 없는 비탈이에요.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의 손으로 직접 호미로 일궈요. 남들이 보면 힘들어 보이는 밭이지만 두들마을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전부 재산이에요. 이 밭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이 밭을 일구는 게 삶의 리듬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디고 불편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세월이 알려주고 자연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두들마을이 분주해져요. 두 집이지만 저녁 준비는 사실상 같이 해요. 담장이 없고 문턱이 없고 경계가 없거든요. 어느 집 밥이 다 됐다 싶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며 함께 먹어요. 장에 한번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거의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살림이지만 이들에겐 진수성찬이 따로 없어요. 고맙지. 날만 새면 보고 그러지. 혼자는 못 살아. 아침에 문 늦게 열어놓으면 아이고 어디 아프나 생각하고 그래 믿고 의지하고. 할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두 집, 딱 두 집. 그런데 그 두 집이 서로 의지하고 아침마다 문 열리는 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요. 아프면 걱정하고 괜찮으면 안도하고 어쩌면 이게 진짜 이웃의 의미 아닐까요? 구름 한 점, 풀 한 포기도 풍광이 되는 산중이에요.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병풍 삼아 두들마을의 밤은 깊어가요. 도시에 가로등 불빛도 없고 자동차 소리도 없어요. 그냥 바람 소리, 물소리, 그리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뿐이에요. 두들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들 속에서 잠들어요. 내일 아침 또 장작을 패야 하고 밭을 호미로 일궈야 하고 도르래줄을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아요. 세상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은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청량산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청량산 12봉우리가 연꽃의 꽃잎이라면 그 연꽃의 수술자리에 위치한 암자가 있어요. 길지 중에 길지라 불리는 그 자리에 농사일이 좋아서 암자 앞마당에 전용 텃밭까지 읽었다는 운산 스님이 계세요. 처음에 스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저 스님은 무슨 손에 저렇게 힘이 있어? 스님의 손을 보면 알아요. 부드럽고 정갈한 스님의 손이 아니라 농부의 손이에요. 굳은 살이 박히고 흙이 묻어 있는 손이요. 그 손으로 스님은 4년 전부터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돌 하나하나를 직접 깨고 옮기고 밭을 일궜대요. 호미를 놓지 않고 1년을 해내니까 밭이 잡히더라고요. 호미로 해야지. 보들보들해요. 팔만해. 또 운동도 되고. 돌 하나하나 이게 다 내 손으로 다 깨고 옮기고. 1년 하니까 이 밭이 잡히더라고. 친환경이다, 유기농이다. 먹을거리 수준을 이야기할 때 요즘은 그런 말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스님은 그런 말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손길만 주고 나면 나머진 흙이 키우고 자연이 완성시키도록 놔둬요. 내가 직접 해야 다. 분이 풀리고. 우리는 흙만 만지면은 못 먹어도 이 컨디션이 살아나거든. 참 재미나고 또 희망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흙만 만져도 컨디션이 살아난다는 말.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스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4년 된 간장독을 열어 보이시는 스님의 표정은 뿌듯함 그 자체예요. 노력한 보람이 있네. 위에 간장물 좀 더 부어요. 위에 그 위에 건 걷어내보고. 쌀농사도 해야 하고 콩농사도 해야 하고 내 손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은 것은 절대 안 쓴다는 원칙. 그 원칙 하나로 스님은 청량산 암자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청량산 암자에는 조금 특별한 부처님이 3분 있어요. 건칠불이라고 불리는 부처님인데요. 문수보살님이 건칠불로 모셔져 있고 중생의 모든 병을 치유해 준다는 약사열애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를 드려요. 건칠불은 오칠을 삼배 위에 두껍게 바른 뒤 건조시켜 만든 불상을 말해요. 문수보살님은 건칠불이에요. 이 암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청량산이라는 자연 속에서 스님이 흙을 일구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 되는 곳이에요. 운산 스님은 오늘도 호미를 손에 쥐고 텃밭으로 나가요. 해가 뜨면 밭을 일구고 해가 지면 간장독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산이 내어주는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요. 청량산을 두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산이 깊고 길이 깊어서 가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산은 사람에게 쉽게 터전을 내주지 않아요. 비탈진 땅, 가파른 산길, 계절마다 달라지는 험한 날씨. 여기서 산다는 건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는 대신 산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른 걸 줘요. 아침마다 달라지는 구름의 모양,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 바람에 실려오는 맑은 공기, 그리고 물소리조차 화음이 되는 그 고요함. 두들마을 두 가구도 청량산 암자의 운산 스님도 이 산이 주는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더 소중한 법이니까요. 이번엔 장소를 조금 옮겨볼게요. 전라남도 순천 승주. 아침마다 짙은 안개가 바다처럼 산을 감싸는 고산마을이에요. 이곳에는 15가구가 모여 살아요. 두들마을에 비하면 엄청 큰 마을이지요. 80이 다 된 이 할머니도 그들 중 한 분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닭들을 산으로 풀어요. 밤새 이슬을 피해 집에서 쉬었던 닭들을 아침이 되면 다시 산의 품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침 됐다고 울어. 새벽에 4시 되면 닭들이 막 울어. 이제 아침이다고. 점심때 되면 점심때 됐다 울고. 새벽 4시에 닭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 울음소리가 할머니의 알람이에요.
할머니는 닭이 언제 울지,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를 30년이 넘도록 몸으로 익혀왔어요. 전에는 닭이 우는 것 가지고 시간 맞춰서 살았지. 지금은 시계가 닭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참 웃기면서도 정겨웠어요. 닭이 시계고, 닭이 알람이고, 닭이 가족이에요. 시계 볼 것도 없이 닭 소리에 맞춰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이면 풀어놓았던 닭들이 알아서 제 집으로 돌아와요. 이 신통방통한 녀석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고산마을의 이웃 소양 씨는 일주일에 2~3번 뒷산에 올라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닭도 있고 청동오리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산에 풀어서 키워요. 우리 짐승들 다 내놓고 키우거든요. 소, 염소, 닭, 청동오리 일체 다 내놓고 키워요. 산에 풀어놓은 흑염소를 보러 가는 게 소양 씨의 일과예요. 2~3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야 하거든요. 찾아오지 않아도 염소들이 가끔 먹이를 찾아 집 쪽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산에서 크는 것들은 자연이 내어준 본성대로 스스로 새끼를 낳고 기르며 살아가요. 사람이 해줄 건 그냥 가끔 가서 확인하는 것, 물 먹이고 소금 먹이고 토닥여주는 것뿐이에요. 아, 잃어버린 건 다소 감내를 해야죠. 얼마나 여유로운 대답인가요? 울타리 없이 키우다 보면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소양 씨는 그걸 억울해하지 않아요. 산이 키우는 대로 그저 맡기는 거예요. 대문도 울타리도 없는 집, 마당을 벗어난 내리막길에 소양 씨 가족은 토종벌통을 두고 있어요. 한봉이라고 불리는 토종벌 꿀 채취예요. 들어가서 살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벌이 스스로 밀랍으로 꿀을 저장할 집을 만들어요. 봄부터 여름 내내 꽃과 약초를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저장해 놓은 꿀을 설이 내릴 때쯤 한번 채취해요. 한 장소에서 봄과 여름을 거쳐 1년에 한 번 채취하는 귀한 꿀이에요. 그 꿀을 맛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져요. 달라. 철마다 산에 핀 수천 종류의 꽃과 약초에서 날아온 농도 짙은 단맛이에요. 산이 주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따로 영양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꿀 한 스푼이면 충분하거든요. 소양 씨 집에는 술이 끊이질 않아요. 솔잎을 띄운 전통 발효주예요. 맛과 향을 위해 솔잎을 넣어 발효시키는 농주인데 옛날 농촌에서 명일 때나 제사 때나 농사 지을 때 늘 마시던 바로 그 술이에요. 우리 그 농촌에서 옛날부터 농주로 즐겨 먹던 술인데요. 무신 행사 때 이럴 때 가정에서 담아서 즐겨 먹는 술이야. 쌀이 동동 띄워진 동동주에 용수를 넣고 술을 거르면 조금 더 맑은 술이 나와요. 그 술 맛에 반해서 주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네요. 그 손님들이 오면 또 마당에 모여 앉아요. 술 한 잔, 이야기 한마디, 웃음 한 번. 고산마을의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요. 고산마을에서 또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이웃 간에 내 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바꿔 먹으면 되니까요. 생강도 있고 파도 있고 흰콩, 고구마, 무, 배추 여러 가지 채소를 이웃끼리 나눠요. 농약을 치지 않고 키우다 보니 자기 그리 좋지는 않아요. 모양새도 마트에서 파는 것들에 한참 못 미쳐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건강한 먹을거리예요. 내 가족, 내가 먹을 것들. 자연이 주는 대로 욕심내지 않고 먹는 것이 최고임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라도 함께하는 날이면 잔칫날 분위기가 나요. 호박 한 장이면 10가지 반찬이 필요 없어요. 텃밭에서 갖다 온 재료들로 만든 소박한 밥상.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이웃과 함께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에요. 한 할머니가 아주 호탕하게 말씀하셨어요.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물 좋고 산천 보시오. 공기 얼마나 좋은가. 이게 청정 지역이거든요.
애들이 오라는데 나 여기서 이제 늙고 죽으려고. 이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자식들이 도시로 오라고 불러도 안 간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서 하룻밤만 잘라 그러면 그냥 쌩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도시에 가서 하루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맑은 공기에 익숙해진 몸이 도시의 공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겠죠. 이 할머니한테는 이 산골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자식들이 오라고 해도 오라 해도 안 간다는 그 단호함. 어찌나 유쾌하고 멋지던지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충청북도 단양. 동으로 소백산이 뻗고 북으로는 태백산맥이 이어지는 이 땅에는 골짜기마다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소백산 자락 해발 700m 고지에 자리한 피화기 마을이에요. 산중 깊이 있어 세상의 화를 피한다는 뜻을 가진 마을이에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주민이라 봐야 다 합쳐 10손가락이면 충분한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이 요즘 부산스러워요. 어느 점심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김종이 할머니 집에 모여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메밀냉면 때문이에요. 평안도 출신의 정길려 할머니가 고향에서 자주 해먹던 음식이 바로 평안도식 냉면이에요. 70여 년 전 일제동원을 피해 이곳으로 들어온 후 할머니는 이 깊은 산골에 평안도의 맛을 심어 놓았어요. 이북서 한 번씩 해먹었어요. 내려와서 그 맛이 생각나서 한 번 해봤지. 그 후로 한 번씩 먹고 싶을 때 해먹어. 반면에 김종이 할머니에게 냉면은 손 많이 가는 번거로운 음식이에요. 싫다 귀찮아. 그래도 냉면이 밥하기보다 재미있어. 두 할머니의 냉면에 대한 온도 차이가 어찌나 극명한지요. 한 분은 만들기 재밌어서 밥 짓는 것보다 낫다 하고 한 분은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음식이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함께 모여서 만들어요. 이게 이웃이죠. 이 마을의 보물 중에 냉면 뽑는 틀이 있어요. 낡고 오래된 국수틀인데 거기에 담긴 사연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주워온 탄피로 국수틀을 만들었어요. 총알이 지나간 자리에서 건진 금속으로 밥 먹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전쟁의 상처가 밥상 위에 옹기로 바뀐 거잖아요. 정길려 할머니에게 이 틀은 고향의 맛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에요. 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드디어 냉면 가락을 뽑을 시간이에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도 국수틀 누르는 건 보통 힘이 아니에요. 가벼운 어르신으로는 안 된다며 서로 올라앉으라 하고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져요. 올라앉아야지. 둘이 다 올라앉으라고. 아주 편안한 게 좋아. 이 마을에서 면 뽑는 일이라면 정길려 할매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이럴 땐 몸무게가 한 100kg 정도 나가야 되겠네. 아, 진짜 무게를 실어야 된다 하잖아요. 서로 박장대소하면서 만들어낸 냉면이 완성되는 순간 마당에 소박한 잔치가 열렸어요. 가느다란 면을 엉키지 않게 휘 저어주며 끓는 물에 살짝 익히고 찬물에 헹군 다음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얹으면 완성이에요. 평안도식 메밀냉면. 냉면 아주 맛나네. 옛날 생각도 나고. 나 이거 30년 전에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옛날 그 맛이 조금은 못해도 그만치는 나네. 그리운 고향의 맛이 있고 정이 있어 살만한 동네. 피화기 마을의 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피화기 마을이 이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6.25 한국 전쟁 때 이 마을 사람들은 전쟁 소식을 거의 모르고 살았대요. 지척에 군대가 주둔해 있을 때도 첩첩산중 깊은 이 마을까지 전쟁의 불길이 미치지 않았어요. 6.25 한국 전쟁 때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첩첩산중 마을 피화기란 이름은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화를 피하는 마을. 이름 그대로였던 거예요.
피와기 마을과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성급 마을. 그리고 그 옆 중령 마을에서는 사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소백산자락 해발 550에서 600고지. 이곳은 중령 사과의 주산지예요. 고향이 경북 영주인 아내가 이 산촌으로 시집와서 어느새 농사꾼이 다 됐어요. 사과나무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데 무섭지 않냐고 물으니까요. 안 무서워요. 한 20년 이상 타다 보면 안 무서워요. 그리고 덧붙이는 한마디. 신랑이랑 함께해서 안 무서운가 봐요.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웃어요. 산골로 시집 온 것도 사과나무 위에서 20년을 보낸 것도 다 그 사람이 좋아서였다고요. 그 사과나무 위에서 보낸 땀의 세월이 자식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공부도 시킬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저희가 이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여식이 결혼도 하고 손주도 놓고 있는데 이 나무 역시 아마 많이 자라줬고요. 아마 그러면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다 이 나무 덕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심은 나무가 자식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나무가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지역 산촌에는 사방이 돌이에요. 돌밭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호미로 캐고 깨이고 파서 밭을 만들어요. 산꼬리에 사니까 더덕도 나고 나물도 나고요. 할머니 밭에는 이른 봄에 심은 산더덕이 싹을 틔웠어요. 요 더덕 봐. 색깔이 빨갛잖아. 요 더덕이 작아도 요것도 더덕이고 요것도 더덕이고. 그런데 겨울 동안 짐승이 파먹고 간 자리를 보니 밭 한켠이 사라졌어요. 그걸 보면서 할머니는 여기다 심었더니 겨울에 짐승들이 다 파먹고 없어. 사람도 죽는데 이게 나만 하겠어? 뭐 짐승이라도 파먹어야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해야 편하지.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은 힘이 들어서 못 살지. 짐승이 파먹은 더덕을 보면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 하는 이 할머니. 이런 마음이 있으니 이 험한 땅에서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전라남도 지리산 뱀사골 계곡을 따라 오르다 만나는 와온마을이에요. 지리산 국립공원 속 해발 800m의 와온마을. 이름부터가 시예요. 구름도 누워서 쉬어간다는 뜻의 와온.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고 돌아 한참 후에 도착한 이 작은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부부를 만났어요. 와온마을은 꽤 오랫동안 전기가 없었어요. 화개장터에서 식재료를 사면 오는 길에 다 상할 정도로 오지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자연이 내어주는 모든 것을 장독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살아와야 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 해발 800m 이상 이런 데서 담아야 최고의 맛이 나온다고 해요. 솔잎으로 만든 식초도 있어요. 솔잎에 물과 식초를 넣어 숙성시키면 35년 된 솔잎 식초가 완성돼요. 써. 너무 써. 맛을 보니 너무 샜는지 얼굴이 찡그려져요. 그런데 몸에는 그렇게 좋다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간장이에요. 이 간장이 몇백 년 됐다고 우리 부모님 때부터 있었으니까 모르지. 부모님이 담가놓은 간장을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몇 대를 이어온 간장이에요. 15년 된 된장은 색깔이 노랗게 변해서 고약처럼 됐대요. 그게 진짜 시간이 만든 간장이에요. 이런 걸 두고 명품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와온마을 할머니는 가을 호박잎으로 쌈을 싸줬어요. 낙엽이 쌓인 밭에서 직접 딴 호박잎이에요. 삶으면 엄청 부드러워진다며 여기다 고추도 싸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는데요. 잠깐만 나가도 먹을 게 사방에 있어. 드리고 바치고 나가기만 하면 지천에 먹을 거야. 텃밭에서 바로 딴 재료로 바로 싸먹는 거예요. 간장에 고추장만 있으면 1등 밥상이에요.
이거 암에 최고고 간장, 된장, 고추장만 있으면 1등이 오케이. 사철 자연이 내어주는 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게 와온마을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지리산은 언제나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놓아요. 와온마을에는 마을이 생길 때부터 자생했다고 알려진 나무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나무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둘레만 4m가 넘어요. 천연기념물 424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 마을의 영원한 수호신이야. 한마디로 마을 조상 대대로 귀한 나무라고. 나무 주변에 무성한 풀을 깎고 늘 살피는 것도 마을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 나무 아래서 어린 시절 칼싸움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에는 여기 밑에 와서 나무로 칼싸움도 하고 소꿉장난도 하고 그랬어. 자연을 지켜왔고 자연은 이들의 삶을 보호해줬어요. 어느 한쪽도 더 큰 욕심을 내지 않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온마을 부부가 하루에 꼭 한 번씩 하는 일이 있어요. 와온마을에서 뱀사골 계곡 하류까지 물소리와 수평을 느끼며 그냥 걷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젖혀두고 딱 그것만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길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계곡이 깊고 울창하면서 물과 바위와 숲과 완전히 최고의 길이에요. 남들은 쉽게 만날 수 없는 비경을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여기에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요. 물맛이 어떤 물도 따라갈 수가 없어. 수질 이렇게 좋아. 나도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내가 이제 여기 들어올 때보다 어찌 보면 거꾸로 12년 젊어질 것 같아. 지방 도시에 살다가 아내의 고향으로 온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어요. 그 10년 동안 12년이 젊어진 것 같다는 말. 봉화 두들마을, 청량산 암자, 순천 고산마을, 단양 피화기 마을, 지리산 와온마을. 장소는 다 달라도 이분들이 사는 방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욕심을 크게 내지 않아요. 자연이 주는 만큼 받고 이웃과 나누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겨요. 도시 사람들이 보면 불편해 보이는 삶이에요. 연탄도 없고 기름 난방도 없고 마트도 없고 버스도 없어요. 짐승이 밭을 파먹어도 같이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고 술을 담가서 손님과 나누고 탄피로 만든 국수틀로 냉면을 뽑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들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장작 패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이웃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면서 안도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담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그냥 다 열려있는 삶. 사람도 짐승도 닭도 염소도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산골마을의 이야기.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이분들의 삶을 떠올리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나요? 따뜻한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돼요. 어떤 마을 이야기가 가장 좋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만나요.